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빅4의 성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이 네 곳의 거대한 몸짓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제 하나의 큰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템만으로 그 아이템 플랫폼 안에 수십억의 인구가 들어와서 놀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팔아도 이제는 너무나 편하게 장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애플의 독점은 이 웨어러블 기계 아시죠? 이 웨어러블 기계는 거의 이제 애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착용 컴퓨터란 얘기죠. 안경이나 시계, 우복 같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들, 착용 가능 컴퓨터, 그래서 웨어러블 기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애플워치, 에어팟, 비츠 이런 것들을 총칭을 해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그냥 가는 시계만 찾는데 이제 시계도 그 안에서 많은 걸 사람들이 보려 하죠. 이제는 시계 회사들까지 침범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계는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다. 다만 웨어러블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뿐이다. 애플의 지배력은 어느 정도일까? 5년 전 이 분야에서 처음 발을 들인 애플은 현재 시계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다른 회사 전체를 합한 거에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애플워치, 에어팟, 비츠 이런 것들이 매출의 절반이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만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보다 더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애플워치, 에어팟, 비츠 요거 하나를 묶어서 기업 분할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20대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은 이제 디지털 안에서 막을 수가 없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구글이 없는 세상, 애플이 없는 세상, 그리고 아마존이 없는 세상, 페이스북이 없는 세상. 상상조차 하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독과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롤렉스는 근사한 시계를 만들지만 주머니에는 그것과 연결할 롤렉스 휴대폰이 없다. 보스는 굉장한 헤드폰을 만들지만 소비자가 세상에서 가장 힙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500개의 매장이 없다. 시계는 어느새 기술 산업의 일원이 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까지 이 빅4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3개월 사이에 어마무지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디즈니, AT&T, 폭스, 넷플릭스, 컴캐스트, 바이오컴, MGM, 디스커버리, 라이언스케이트 등을 자신들의 시가총액에 편입시켰다. 가치 전환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제 독립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들이 아마존과 애플에 붙으려고 요새 말로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또 세상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대해진 빅4 때문에 더욱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시작된 팬데믹 쇼크는 빅테크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분산하는 효과적인 무기다. 오히려 코로나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잘못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들의 횡포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팬데믹과 함께 국가의 무능이 낱낱이 드러나자 그 어떤 언론 보도도 12시간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모든 뉴스의 포커스죠. 다른 일들은 전부 중요하지 않은
아주 소소한 소식이 돼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든 말든 견제되지 않은 성장과 시장 지배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경쟁을 겪지 않는 기업들은 혁신에 신경 쓰지 않으며 당연히 경쟁이 안 되니까 굳이 뭘 잘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 안에서 빼먹으려고만 하고 있겠죠. 이들은 자사의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이윤과 점유율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가치는 줄어든다.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현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혁신 기업들을 일찌감치 쳐내려 하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이 빅4의 문제점입니다. 1980년도에서 1990년대 정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외부 혁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악력으로 뭔가 그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들이 먼저 만들었다고 포드 뉴스를 내보내곤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드, 즉 경쟁 제품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의구심, 이걸 널리 퍼뜨려서 다른 회사들은 아예 어떤 제품이든 그 기술은 다 짝퉁으로 치부해버렸죠.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다. 이미 우리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완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퍼드 뉴스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경쟁업체의 자본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등등 영업사원이 떠올릴 수 있는 말은 뭐든지 다 갖다 붙여서 퍼뜨렸다. 심지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사용자가 경쟁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 디지털이 머리만 좀만 잘 쓰면 굉장한 부가 있는 곳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가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가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식하고 무서운 독과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도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더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매우 크다. 1990년도에 빌 게이츠가 그랬듯이 지금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들의 기술 예산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생활과 정서적 행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건정성까지 훼손시키고 있다.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이 회사들이 생활과 통합되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줘 버려요.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냥 특정 후보는 아예 업로드가 되더라도 노출되지 못하게 분명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 거에 어쨌든 현혹되게 마련이고 많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이 사람이 더 낫구나, 이 사람이 더 좋구나 라고 판단이 되지 보여지지 않은 것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게 무서워진다는 거죠. 이게 비단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좋지 않은 업로드가 되지 않아야 될 어떤 영상들까지도 그들의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느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료품 가게 선반이 텅 비기 시작하고 아마존 배송이 급증을 하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저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부터 했다는 거죠. 망하게 놔두기에는 너무 큰 새로운 기업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문제점은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놔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해진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나쁜 건 뭐냐? 사회에서 본인들의 제품 설계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재산을 일부러 희생시킨다.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인 경쟁을 이루고 좋아요 개수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빅4에 더 유리한 조건의 영상들이 송출이 된다면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상만 선택적인 노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빅4와 맞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제가 수요일날 또다시 재밌게 엮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점점 더 책이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